북한의 감옥을 연상할 만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것은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가 밑에 닿을 정도로 뭔 식이다. 네. 오늘 이렇게 한 번도 하면 실례예요 진짜. 네, 안 돼요. 그러면 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희자매라는 정말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네, 타이틀을 주셨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희자매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들어갔던 국정원에서 놀라웠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네. 처음으로. 국정원을 거치지 않은 북한에서 온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들어가는 게 국정원인데요. 네. 거기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웠던 3가지,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국정원이다 라고 하면 북한의 감옥을 연상할 만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것은 지도를 보면서 저의 고향에 100군데 되는 그 뭐 병원이라던가 그리고 학교라던가 이름을 정말 찾아내야지만 제가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왔다라는 증명을 해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글 지도를 난생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저의 고향 강원도 원산에 있는 학교라는 학교, 그리고 병원이라는 병원, 그리고 뭐 대학이라는 대학원 다 찾아내서 한 110개 정도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야 정말 제가 강원도 원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구글 지도를 처음 봤을 때 놀라웠던 국정원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쵸. 저도 그 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아파트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놀랍잖아요. 그쵸. 북한에서 인터넷이란 말도 없었죠. 네. 그럼 미니 씨는 첫 번째로 어떤 거였어요? 이게 좀 갑자기 이 지도에서 좀 지도랑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네. 국정원에 와서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라면 제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라면을 선수 그분이 그 조사하시는 분이 컵라면에다가 컵라면 있잖아요. 뜨거운 물 받아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 신라면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먹었었는데, 국정원에서 내가 라면을 먹고 있다니 생각해보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보이브잖아요. 그쵸, 그쵸. 보이브에서 네. 라면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감자칩 먹고 싶다는 감자칩 사다 주고 그래서 감자칩을 알았어요? 감자튀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감자튀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 야, 맥도날드까지 내가 어떻게 갔다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맥도날드까지 가냐고. 그거 이렇게 봉지 안에 있는 그쵸, 감자튀김이 네. 있지 않냐. 그 다음에 해설을 해서 보니까 감자칩이었던 거예요, 그게. 포테이토 칩. 네, 그래서 그분이 그 국정원 매장 그 밑에 가서 바로 사오셨는데 그거 되게 놀라웠어요. 놀랍죠. 국정원에서 그렇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조사받을 수 있는 그 보이브라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를 네, 가지고 네, 네, 있었는데 네. 말도 안 되죠. 저는 두 번째로 그게 신기했던 것, 신기한 게나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국정원에서 처음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2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 인천이라고 하고 하나는 서울이라고 하는 국정원인데, 사실은 솔직히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인천에 저는 도착했다가 이제 서울로 옮겨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신원 확인을 제대로 좀 하기 힘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아무 친척도 없었고 또 강원도 원산이라는 데서 탈북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강원도 사람들만 2% 정도밖에 안 돼요. 33,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2%밖에 안 되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강원도 원산에서 오는데, 그런 강원도 원산에서 왔고 아무 친척도 없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조금 신원 확인이 어렵다 싶으면 서울에 가서 좀 더 강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국정원을 나와서 들은 사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쪽에 갔는데 이게 호실이라고 하죠. 우리는 방에 들여다 놓고 맨날 그 앞에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밥 먹을 때면 그 사람들이 문 뚝뚝뚝 두드리고 점심시간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국정원이 들어가서 밥 먹고 다시 또 들어오면 거기 갇혀져 있어야 되고, 그 정수기가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문이나 전화로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물을 정수기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문 열어주면 그 사람들 항상 우리를 조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북한에서 왔을 때는 정말 자유롭게 나는 저 운동장에 뛰어나가는 운동장에서 정말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보초병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물을 가지러 갈 때도 보고를 해야 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들이 딱 서서 우리를 지켜봐요. 밥 먹을 때도. 그런 감시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나의 자유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압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함. 근데 진짜로 그때 그 인천에서 있었을 땐 몰랐는데 딱 서울에 옮겨가서 그 조사를 받을 때 진짜로 이게 보이부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자꾸만 이렇게 좀 가벼운 얘기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국정원에 그 조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 국정원 직원들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북한에서 봤던 그쵸. 꽃미남. 네, 저희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는 분들이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첫 한국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몽땅 그 정장 딱 입고 양복 넥타이까지 딱 메고 구두 반짝반짝 하는 거 막 그런 거 신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정장만 입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한국 남자들은 다 멋있구나 막 이 나 생각을 북한에 있을 때 나 했었어요. 군복쟁이 진짜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 정장 하나가 뭐가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다 깔끔했어요. 차림 자체가 다 깔끔하고 뭔가 되게 한마디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지금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멋있다. 저를 조사하는 분도 그렇고 잘생기고. 되게 머리를 드라이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양을 잡고 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 구두 소리가 딱딱딱딱 왔는데 구두가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리고 막 양복도 되게 예쁜 거 그렇게 딱 입고 오고 하니까. 근데 겨울에도, 제가 겨울에 국정원에 있었는데 겨울에도 항상 양복만 딱 입는 거예요. 밖에 추운데 패딩 같은 거 절대 안 입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 더 멋있다는 계기가 뭐냐면 약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다 나와서 피잖아요. 절대 실내에서 안 피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얇은 담배 이렇게 탁 피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매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무조건 담배를 피워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은 되게 멋지고 많이 배우고 매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담배도 밖에 나와서 피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그런 멋진 남자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조사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멋진 남자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 뭐 이런 생각을 재밌게. 와, 진짜 부럽다. 나는 서울 쪽에서 진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저희 조사는 정말 강력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건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정말 국정원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압력 속에서 조사를 받는 분위기다라고 하고, 북한에서 그 죄인들의 영화를 봤을 때 좀 먹을 것도 안 주고 쥐를 잡아먹는 상황만큼 죄인들과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정말 처참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국정원에서 뭐 그런 자유도 없었고 뭐 조사도 받고 하긴 했지만 저희에게 매일 매 끼마다 차려지는 그 밥을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학식에서 주는 북한에서는 차반이라고 하죠. 거기에 밥,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 그리고 계란찜을 저는 그렇게 예쁘게 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한 계란찜을 처음 봤어요. 그 파슬리를 넣어가지고 또 노란색에 그 파란색이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음식이라는 게 맛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그 매력적임의 또 맛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찬으로서 매 끼를 제공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맛도 정말 좋았고, 국정원에서 김자반이랑 그 계란찜, 그리고 그 돼지고기 볶음. 네. 그거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감옥과 같은 이렇게 조사를 받는 데서 맛있게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런 밥을 먹으면서 이런 밥을 매일 먹을 수만 있다면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건데 치과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에 이제 치과가 있어요? 치과 진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원에서 치과 진료 봤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봤는데, 치과가 되게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막 썬다. 그러니까 그분이 데리고 가셨어요. 조사관 분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뭐 입에다 뭘 끼고 이렇게 옆으로 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촬영하고 사진 찍는 거. 엑스레이. 그래서 그거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난 엑스레이는 몸만 하는 건 줄 알았어. 저도 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엑스레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누웠는데 치과 진료 하시는 분이 여기다 딱 뭘 이렇게 씌우시더니 치아를 봐요. 보더니 이건 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되게 또 아플 줄 알았는데 마취약도 되게 잘 되어 있고 한마디로 치과가 따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국정원에.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야, 북한 사람들 치아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치과가 따로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는 조사하는 기관에 치과가 따로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니 씨가 2015년도였나요? 네. 저는 이제 2012년 11월에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해서 국정원에 이제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1월까지, 2013년 1월까지. 그러니까 보면서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란 시스템도 자꾸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오고 와 계속 걸쳐가면서 하나하나의 피드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선된 느낌이 들어요. 저희 서울 국정원에 있을 때 치과라는 것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갔던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원에서 저희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애기집이요. 애기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인데 매가 달라지네요. 도서관. 와.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도서를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도서도 빌려보고, 거기 그 도서관에도 가봤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에 필요한 책들, 그다음에 사전, 없는 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빌려보고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2012년에 왔을 때는 저 서울 국정원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저런 거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이었고, 저는 처음 듣는 일이에요. 솔직히 나갈 수 없다, 밖에 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좀 갑갑할 뿐이지 그 안에서 진짜 운동이라든가 뭐 운동은 해요. 네,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도 있어요. 뭐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강의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 이렇게 틀어주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신들도 또 있어요. 심리가 좀 근데 그거 불안한 사람들. 하나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 따로 있어요. 오, 신기하다. 약간 좀 불안한 사람들을 따로 데려다가 상담하는 그런 것도 있어.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나름. 네. 저는 오늘 이런 국정원에서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이제 3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저는 다 똑같은 시스템을 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 시스템이라던가 하나원 시스템도 매해마다 개선이 되고 피드백에 의해서 순환적인 게 아니라 늘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믹석이 있고 프리미엄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저는 이코노믹에 타서 이제 여행을 한 이게 국정원에 있었다면, 그 미니 씨는 약간 프리미엄 쪽에 서 이제 조사를 받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왔을 때보다. 최근에 진짜 나온 분이랑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는 국정원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3가지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자매로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